다음 주부터 제가 3회 이상 특별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 강의 이렇게 제가 잠정적으로 제목을 정했는데요. 제목을 운동권 세대의 전두환 컴플렉스 연구 이렇게 했고요. 일단 왜 이 시리즈가 필요한가? 전두환은 학살자가 아니다. 전두환 없이 386은 없다. 전두환 죽이기와 5.18 신화로 버티는 종북 세력의 종말. 저는 전두환 대통령을 옹호하거나 그분을 기리는 것 그걸 제가 흥미있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가장 심각한 심판자는 지상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한 만큼 갚아주시는 분은 따로 있다. 이 지상에서 칭찬받지 않고 상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다. 제 신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분은 이러다가 망한다. 이러다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선지자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슬프게 노래를 부르는 예레미야 애가가 있죠. 정말 참 융성했고 풍성했던 그 도시가 정말 쓸쓸하게 짝이 없는 풍경으로 을씨는스럽게 바뀐 것을 보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굉장히 슬프게 노래 부르는 예레미야 애가가 또 성경에 있습니다. 제가 익명으로 글을 쓸 때는 예레미야 애가라는 별명을 썼어요. 어떤 게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지금이 그런데요. 저는 정치를 해야 되면 하는데 내가 지금 하는 일은 대안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저널리스트가 한 명도 없으면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소심하게 얘기하냐 그러는데 저널리스트니까요. 소심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제 역할이 없으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저는 그 액션은 좀 잘 안 하는 편이고 읽어주는 사람입니다. 제 입장은 굉장한 현실주의자다. 그리고 정치 현실에 대해서 허무주의적으로 볼 수 없다. 국민의힘이나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다 똑같다 이런 식으로 볼 수는 없다. 저는 훨씬 더 섬세하게 보는 사람이고 저 같은 현실주의자들은 승리가 확실하지 않으면 전리품이 확실하지 않으면 손해보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 제가 함부로 정치판에 뛰어들거나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정말 정치를 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건 정말로 심각한 때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는 저는 계속 읽어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읽어드리는 내용은 영화 헌트에 대한 얘기를 먼저 시작합니다. 사실은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막 이분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설명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요. 굉장히 탁월한 면이 있어요. 되게 뛰어난 정치가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장구하게 볼 때 대한민국 부흥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두환 시대에 대학을 다닌 사람들이 너무 철이 들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악행을 계속 이어간다. 저는 북한에서 살아가는 무고한 2천만 정도의 사람들을 저는 제가 어떤 그 판단을 할 때 근거로 삼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이게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전두환 키드들 386 세대에 대한 분노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해체해야 된다 주장하면 우리나라에 삼청교육대 없어서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삼청교육대라는 것은 정치범 수용소하고 정말 완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거나 저거나 다 똑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길이 없죠.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아주 섬세하고 아주 중요한 차이들, 질적인 차이들에 주목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이 지성적인 태도입니다. 저는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만약에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면 한번 망하게 돼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처럼 쓸쓸하게. 지금 한국은 선악 분별이 안 되는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판별이 안 되는 무시무시한 악의 땅으로 지금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청교육대는 1980년 8월 4일부터 81년 12월 정도까지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한 6개월 정도 존재했던 계엄기에 있었던 치안 유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었습니다. 근데 이 삼청교육대에서 어떤 그 인권적인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분명히 상당히 무리한 것이 있었고 또 무고하게 당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여러 가지 피해가 있었던 그런 사건은 맞아요. 하지만 그 당시에 삼청교육대라는 것은 불황자라든지 전과자라든지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정상적으로 있는 형사소송법에 의거해서 처벌하는 방식이 아니고 초법적으로 또는 초헌법적으로 영장 없이 체포한다든지 이렇게 법치를 무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문명국의 관점에서 삼청교육대 같은 그런 식의 처벌 방식은 문제가 되고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분노하는 것은 이 삼청교육대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같다고 말하는 무시무시한 사람들 나중에 처벌받습니다. 정치범 수용소가 어떤 곳인지 정말 보여드려야 됩니까? 정치범 수용소는 1950년대부터 존재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70년 지속되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인간 지옥입니다. 가스실에서 순식간에 사람들이 죽어간 그것과 다르게 길게 오랜 시간 동안 삶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수용시설입니다. 그 중에 완전 통제구역하고 좀 다른 혁명화구역이라고 해서 약간 삼천교육대적인 발상 비슷한 것이 있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김일성, 김정일 우상하에 저촉이 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국가보위부에서 다루고 주로 1호 범죄 관련돼서 다루는 그런 수용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천교육대 같은 그런 비상시의 어떤 불황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좀 이탈해서 인권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생긴 종류하고는 다른 겁니다. 약간 비슷하다면 혁명화구역 비슷하겠지만 혁명화구역도 상대할 수 없습니다. 강철한 기자 같은 경우는 10년 가까이 어린 나이에 살지 않았습니까? 전혀 다른 곳입니다. 전두환을 욕하면서 삼천교육대 욕하고, 사실은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계엄기에 있었던 얘기고 국보위 기간에 있었던 그런 얘기인데, 전두환 대통령을 이상하게 악마화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두환 대통령하고 김일성 주석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정말로 빵 하나 훔친 것과 사람 100만 명 죽인 것을 똑같이 말하는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여러분 정말 더 이상은 이런 악행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내 세대 386 세대에 대해서 정말 경고하고 싶습니다. 엄청난 북한 김일성 집단과 악행들을 공범으로 하고 있는 그것, 지금 당장은 당신들이 티가 안 날 수 있지만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받게 돼 있다. 헌트 얘기를 하겠습니다. 헌트, 이 영화는 스파이 영화죠. 액션 영화입니다. 이정재가 배우면서 동시에 극본도 쓰고 시나리오도 쓰고 연출도 하고 굉장히 활약이 많았죠. 그리고 영화적으로는 상당히 재밌는 영화입니다. 우리나라 액션 영화가 재밌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화는 시나리오가 잘 돼 있어요. 재밌습니다. 이 영화를 만든 영화사는 사나이 픽처스라고 하는 카카오가 돈을 대는 영화 제작 회사인데, 카카오는 제가 신뢰하는 회사가 아니라서요. 대자본이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 와중에도 손익분기점을 넘어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본 영화인데요. 이 헌트는 스파이니 액션이니 이런 영화라고 하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정치 영화입니다. 이념 영화입니다. 그것도 기가 막히게 악을 옹호하는 영화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 영화의 핵심적인 포인트 한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한국의 영화들, 방공 영화든 어쨌든 한국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적과 악을 이렇게 딱 만들었던 그 티피컬한 전형적인 그런 구도를 바꿔놓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조금씩은 있어 왔죠. 북한하고 화해 또는 평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씩은 있어 왔지만, 이 영화는 지금까지 존재했던 그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정말 완전히 색다른 새로운 구도를 보여주는데요. 일단 선과 악의 구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북한은 악이고 남한은 선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익숙해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 영화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인데, 북도 두 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전쟁을 도발하는 전형적인 북한의 이미지, 여기서는 예전에 이선실 간첩 같은 그런 이미지의 여성 스파이가 나오죠. 그리고 평화를 상징하는 대한민국의 고정 간첩으로서 국정원까지 진출한 그런 고정 간첩의 입장이 나옵니다. 임동원, 박지원, 정세균이라든지 마치 민족주의자인 척 반일 선동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다 여기 포함되겠죠. 백낙청, 그런 온갖 지금 한국의 좌익들, 악마들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국정원 차장으로 분해서 나와 있습니다. 평화를 상징하고. 남쪽 인사도 두 개로 나눠집니다. 5.18의 공수부대로 가서 양민 학살을 하는 학살자 전두환에 대한 그 분노를 갖고 국정원의 차장까지 올라가는 그런 인물이 또 나오죠. 양심, 그들이 양심을 대표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조금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 영화는 김일성 세력도 악마고 전두환 세력도 악마다, 이렇게 정확하게 전제를 해서 만들어지는 영화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두환 대통령 재임기에 있었던 1983년 아웅산 테러를 기가 막히게 옹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공포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1983년 10월 9일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하고 3년이 더 지나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이 3년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 치안이라든지 안보 이런 기반이 굉장히 튼튼했습니다. 그때 일했던 정말 역대로 가장 뛰어난 관료들이 20명 이상이 돌아가셨죠. 부총리까지 돌아가신 그런 대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기가 막히게 테러를 옹호하는 방식으로 헌트에서 시나리오를 기획을 했어요. 이것도 악한 일이죠. 전두환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이후에 공백기, 권력의
아주 진공 상태에서 누가 권력을 갖느냐라는 어떻게 보면 참 현실적이지도 않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역사의 한가운데서 등장한 인물입니다. 나중에 노태우 대통령이 자신들이 눈을 떠봤더니 권력이 손에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전두환 대통령이나 노태우 대통령조차도 그분들이 역사 한가운데로 이렇게 부르게 된 과정을 자발적으로 안 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역사 한가운데에서 아주 이채롭고 특별한 사건이었던 건 틀림없고 그 과정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등장을 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탄생에 대해서 굳이 제가 옹호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전두환 대통령을 악마하면서 이 시대에 계속 권력을 유지하는 사이비 언론과 종북 세력 그리고 좌익들에 대한 제 분노를 표하기 위해서 제가 이 시리즈를 할 것입니다. 60이 되도록 이 세대가 지금 철이 들고 있지 않은데요. 정말 헛소리를 너무 많이 합니다. 아웅산 테러도 전두환 대통령을 그때 시해하려고 했던 것도 정당하다라고 말하지 않나. 관료들이 죽어간 것에 대해서도 정당하다고 하지 않나. 펀트가 굉장히 악한 것은 5.18에 대해서 완전히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 5.18이 마치 어린아이를 죽인 것처럼 학살한 것처럼 또는 헬기에서 발포를 한 것처럼 그리고 우리 군인 측에서 정말 민간인들이 돌 정도 던지는 상황에서 군대를 투입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다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유혈이 시작된 것은 민간인이 광범위하게 무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폭약이 장전이 되고요. 카빈 소총으로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먼저 발포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릅니다. 발포 명령을 전두환 대통령이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전두환 해고록에 썼기 때문에 아예 이것을 판금을 시켜버리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전환기 정의 얘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5.18이 왜 왜곡됐느냐면은 이 전환기 정의의 순서를 왜곡했기 때문이다. 저스티스, 재판정에 올라가기 전에 먼저 사실조사를 강범위하고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일단 전두환 노태우가 권력을 잃어버린 바람에 진실 규명이 사실은 없어 버렸어요. 법정에서 이분들을 먼저 사형 구형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을 처벌하는 과정에서 진실이 다 떠내려가 버렸거든요. 지금에 와서 진실을 얘기하자 그러면은 또 헌법 전문에 집어넣어서 다 입을 틀어막겠다고 하고 진실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유공자도 어떤 식으로 결정되는지도 모르게 비밀리에 누군가가 무지막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나친 배보상이 이루어져서 우리 세금을 엉뚱하게 쓰고 있고 거기다가 공무원들 가산점 방식으로 5.18 신화를 계속 이어나갈 5.18 때문에 엄청난 인생의 덕을 보는 사람들을 양산하고 있는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암덩어리로 지금 존재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철들지 않는 386 전두환 키드들이 자행하는 무시무시한 악행입니다. 이 악행의 대가는 대한민국 사람들도 그 대가를 받지만 북한 주민들도 받습니다. 지금 영화 헌트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고정 간첩들이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일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또 5.18에 대해서 군인이었던 사람들이 5.18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전두환을 죽이려고 시도한 아웅산 테러는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악을 대한민국에 무방비로 끌어들이는 그런 것입니다. 정치범 수용소와 삼천교육대가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천벌받습니다. 70년 동안 인간이 동물의 상태로 사는 것과 그렇게 죽어가는 것과 불과 몇 달 그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도 대부분 다 훈방으로 보냈고 인권 유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 적어도 정치범 수용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지금 침소봉대하고 가장에서 전두환 대통령을 악마시하는 것 이런 거 정말 안 됩니다. 더 이상. 철들어야 됩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실제로 군인들이 난사를 해서 무차별적으로 양민을 학살하는 사건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런 짓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심지어 유튜브조차도 이런 말을 하면 다 닫아버리는데 결국 북한처럼 되겠다는 것입니까? 4.3에 대해서 발언을 봉사하겠다는 특별법을 올렸는데요. 4.3 그럼 김달삼이 북한에 가서 봉사하다가 죽은 것이 다 사실이 아닌가요? 남노당의 그 박헌영이나 여운형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이승만이 만든 이 대한민국이 틀렸다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에 살 자격이 있어요? 범 386 지성이죠. 지성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사람 잡는 겁니다.